그럼 첫 번째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김관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제 적용 대상 부분인데요. 그 보시게 되면 많은 그 질문이 와 있는데 그 질문을 유형화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이제 산안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가 안 나니까 서비스 업종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중처법에 이제 경영자를 처벌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런 같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뭐 사고 날 위험도 없다. 근데 이게 뭐 제접도 아니고 사고 날 위험도 없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이 뭐 상시 근로자 수는 50인이 넘어가는데 공사 금액은 좀 50억이 아니다. 미만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형화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을 보면 일단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게 되면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부 어떤 재해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중처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업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중처법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사업의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고용부 해설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조직으로서 기업 또 기관 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본사와 공장이 있으면 이걸 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유형과 관련해서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적용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사에는 2024년 1월 27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가름하여서 개별 공사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다. 그러면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시면 각 현장 공사 현장 단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 금액은 당사자가 계약한 계약 총 금액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행 점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면 적절할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관우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질의 내용을 좀 유형을 해보게 되면 유해 염려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시에 계열사 간의 교차 점검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와 점검을 할 때 랜덤 샘플링 점검도 가능한 거냐. 또 앞에 그 질의가 맥락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서비스 업종으로서 위험도가 거의 없는데 위험성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안전보건 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앞에 우리 이동현 책임노무사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평가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유형화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행점검 부분입니다. 유해위험과 이행점검 보면 유해위험 확인 요인에 대해서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중처법상에 그다음에 점검 및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중처법상에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드시 모든 사업장을 동시에 점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관리하는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해당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이행 점검까지 주체가 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처법의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어떤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점검을 시행하는 주체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제3자의 점검을 주체의 의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객관적이고 또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크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이행 점검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샘플링 랜덤 샘플링 점검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아니고 반드시 점검을 할 때 전수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서비스 업종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위험도는 확실히 위험성은 떨어질 겁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보게 되면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기준 이하의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험 요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이동영 책임노무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의 평가 기준에 대한 근본 목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 책임자는 산안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업무를 하라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고 평가라는 개념은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해보니 이와 같은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점이 있으면 피드백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직무상의 요소들을 평가 기준에 넣고 그걸 그냥 그 직무 그대로 넣는 것보다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넣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제가 첫 모두 시간에 제시했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동현 책임노무사께서 제출해 주신 그와 같은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